근데 이건 어디 갈매기입니까? 부산 갈매기입니까? 마음 안의 갈매기. 네, 얘기하고 나면은 웃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당시 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계셨잖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마도 최고의 작품일 겁니다. 이 작품 진짜 좋아요. 네. 보장 보장. 추운 계절이 오면 한 해를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이제 숨겨진 좋은 영화들을 찾는 데는 무비건조만한 채널이 없잖아요. 절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찾느라고 지금. 아니 올해 가기 전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그간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작품들을 한 작품씩 골라서 찾아보는 일명 히든 독립영화 발굴. 독립영화는 한 영화를 N차 관람을 하세요. 그 이유는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토크를 하는 이제 그 구성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공연처럼 보시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 보고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N차 관람의 대열에 한번 합류하는 힙스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성철 기자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작 중에서 고른 작품은 상대적으로 좀 유명한 작품이긴 합니다. 네네. 네, 바로 장률 감독의 후쿠오카인데요. 권혜여, 윤재문, 박소담 배우가 출연을 했는데 이 세 배우가 흥미롭게도 이제 자기 이름 그대로 이 영화에 출연을 했죠. 이야기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 윤재문 배우가 있는데 거기 단골인 이 박소담 배우가 있죠. 이 박소담 씨가 갑자기 이 윤재문에게 일본 후쿠오카로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후쿠오카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과거에 윤재문과 삼각관계를 이뤘던 권혜여가 이제 주점을 운영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순이라고 하는 이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고 또 시련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후쿠오카에서 벌어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담아내고 있는 굉장히 사색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흥미로운 장면들은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과 중국인 또 다른 일본인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통역 없이 그냥 각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얘기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소통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장률 감독이 지금 그려내고 있는 아주 멋진 판타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좋고, 또 장률 감독이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순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이유는 이 순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윤동주 시에 자주 등장하는 또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장률 감독이 살았던 지역이 과거에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또 게다가 또 후쿠오카는 뭐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또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후쿠오카라고 하는 도시의 의미도 있고 또 윤동주의 이 시도 이 영화 속에서 음미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또 후쿠오카를 왜 택했냐라고 했을 때 이 후쿠오카가 이제 한자로 하면 복강인데 복강이 바로 행복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쿠오카를 그런 의미까지 더해서 영화적인 장소로 택했다는 의미까지 더해지는 뭐 최근에 봤던 장률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작품이었고,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짜자잔. 네, 이 영화의 굿즈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 갈매기입니까? 부산 갈매기입니까? 이건 이제 마음 안의 갈매기. 네, 얘기하고 나면은 웃지 못할 것입니다. 자, 네. 빨리 얘기해줘요. 갈매기, 하늘을 나는 갈매기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날지 못하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김미조 감독의 갈매기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의 주인공은 이름이 오복이라는 여성이에요. 60대고 그리고 시장에서 상인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자식들을 건사했던 그런 이제 그 시장 상인이죠. 근데 지금 그 시장이 그 이제 생존권 투쟁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힘든 시기이기도 한데, 그때 이 오복이 시장 상인 중 한 명한테,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두 개의 투쟁이 있는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생존권 투쟁, 그리고 그 이제 그 안에서 자기 인권을 찾기 위해서 한 번도 누군가가 챙겨주지 못했던 한국 여성, 그 시대를 살아온 겪어온 여성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오복의 투쟁 얘기, 두 가지가 겹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공개하자마자 전주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언급상
이런 작품에 주목을 받는 그런 기회가 또 많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제가 특별 언급하고 싶은 건 배우의 연기예요. 네, 얼굴을 보시면은 저 배우 나 어디서 봤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지만 영화에서 첫 주연을 하셨어요. 지금 그 부채 속에 그분이신가요? 그렇죠. 네, 여기는 얼굴이 이렇게 잘 나오진 네네네네네. 않았지만, 네, 갈매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혜화 배우를 얻어가시는 그런 경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어떤 반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개인의 그 문제는 좀 뒤로 미루자라는 어떤 폭력적인 시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살면서 진짜 흔히 겪는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근데 갈매기가 진짜 잔인한 게 얘들이 이제 작은 새도 잡아먹는 아주 이제 포악한 새예요. 깐느 영화제 출장 갔는데 깐느 영화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거리가 있어. 너 식당도 나랑 같이 많고. 봤잖아. 거기서 갈매기가 비둘기를 반쯤 죽여가지고 쪼아 먹는데 한 번 쪼아서 들었다가 휙 던지니까 사람들 있는 쪽으로 비둘기 사체가 날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러면서 비하고 그랬고 그 주변이 한 30분 정도 진짜 믿어야 돼? 엉망진창이 됐었어. 같이 있었잖아, 그지? 2020년에 만들어졌고 개봉은 지난 11월에 했다고 합니다. 라임 크라임이라는 힙합 듀오에 대한 얘기인데 둘 다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힙합이라는 음악으로서 친해지고 힙합 클럽 같은 것들을 다니면서 힙합 뮤지션으로서 여러 가지 중간에 또 이제 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에는 힙합 음악으로 뭔가 자신의 어떤 작은 꿈 이런 것들을 찾는 뻔한 내용인데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말 음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인공이 한 명이 그러니까 이센스한테 이때 당시에 이센스는 영화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계셨잖아. 그치. 실제로 들어가 계셨잖아.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센스한테 편지를 쓰는 걸로 설정이 돼. 물론 답장은 오지 않지. 그러면서 거기에 이센스의 정말 엄청난 작품이었고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 앨범상까지 수상했던 애닉도트 앨범에 대한 언급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티 같은 이제 프로에 해당되는 힙합 뮤지션이 직접 출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랩을 즐기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도랄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이제 락가라잖아. 우리는 락을 들으면서 자랐잖아. 근데 락 간지 오래됐잖아. 완전히 같이. 이미 그 규정 지으신 거예요? 락 음악 인기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 물론 힙합도 지금 끝문이라고는 하지만 세대가 완전히 변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에 열광하는구나. 이게 정석 기본적으로 깔리는 정서가 이제 힙합부터 시작을 해, 그치? 맞아요. 그러면 힙합이 끝물이면 다음은 뭐가 올까요? 다음은 BTS죠. 이미 온 거 아니야? 도래했잖아 이미. BTS가 장르야. 내가 예언가야? 네, 음악 그런 그리고 중간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슬픈 비극 같은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영화의 톤이 좀 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힙합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 우텐 클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힙합 뮤지션들의 전설적인 앨범들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DJ 소울스케이프 등등등에서 힙합 음악도 직접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마도 2020년도 작년과 올해 나왔던 한국 단편 영화 중 아마도 최고의 작품일 겁니다. 이 작품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해요. 좋아요. 네.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장. 이나연 조민재 감독이 연출을 한 실이라는 단편 영화입니다. 10분 남짓한 영화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창신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봉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인데 지금은 쇠락했어요. 김명선이라는 분이 이 창신동에서 조그만 그냥 정말 작은 그냥 봉제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봉제 가게를 계속 보여주고 이분이 이제 아침에 가게를 열고 차를 따르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와요. 이 주인공 역할을 맡은 분이 조민재 감독님의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큐멘터리랑 극영화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봉제 공장에서 계속 이제 봉제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연기를 하는데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도 배우와 일반인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창신동이라는 동네 랜드스케이프를 담아내는 게 이 영화의 전무인데 그거를 통해서 예전에 옷을 만들던 사람들, 예전에 존재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나에 대한 어떤
과거의 어떤 환영에 바친 약간 러브레터 같은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진짜 이게? 그 말 딱 맞아요. 굉장히 영화가 이제 마지막 막을 내릴 때 엄청난 감동을 줘요. 정말 10분 남짓한 시간 10분 속에. 인데? 네, 짧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는데 사실은 제가 엊그제 금천 패션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봤어. 금천구가 약간 이제 봉제 공장이라든지 패션 공장들이 뭐 아울렛 같은 게 많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1회 패션 영화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심사위원 됐는데 이 영화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 다른 영화들도 많았지만 이 상밖에 선정할 수 있는 영화가 없을 정도로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받은 상을 말씀드리면 41회 청룡영화상에서 단편영화상, 46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단편 대상, 다 쓸었구만. 대구 진짜 단편영화제 다 썼네. 우수상, 미장생 단편영화제 비정성시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단편 경쟁 특별 언급.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경로가 없긴 한데 단편 영화제들에서 워낙 많이 수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금씩 보여질 기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 트레일러가 10분가량의 트레일러가 있어요. 영화 길이랑 똑같아. 영화보다. 네, 그거를 미리 보시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아, 나 라는 무조건 생각이 듭니다. 봐야겠다. 그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올해 개봉한 경기 콘진원에서 또 이제 지원한 작품들이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저는 진짜 배우 중심으로 이제 그 영화들을 조금 이제 그 언급해드리면 파이터라고 그 작품도 놓치시지 마요. 파이터. 네, 임성미라는 쌍꺼. 배우가 나오는데 이제 그 탈북한 조선인.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권투로 이제 그 자기 희망을 쫓아가는 어떻게 보면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또 다른 버전인 것 너무 같죠. 슬플 것 같은데. 그 벌써부터 슬프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독립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지연 배우라고 있어요. 그 배우가 그 더스트맨이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이 작품은 어떤 그 자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야기인데 이 더스트맨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 먼지로 그림을 그리는 먼지 아트. 근데 실제로 러시아의 그런 먼지 아트를 하는 작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들도 영화에 막 보여져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9월부터 경기 콘진원이랑 이렇게 좋은 작품들 이렇게 발굴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그 앞으로도 이런 작품들 작지만 여기 이 작품을 보고 나면은 이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챙겨 보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제 저희가 잘 보실 수 있게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